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대구 콘서트 후담 후기가 당연히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서울 콘서트와 어떤 면들이 많이 달라졌을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공개됩니다. 그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는데, 그 무대는 정말 감동과 감격의 무대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탄하셨을지, 또 2일차, 3일차 콘서트 계속 가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참 추운 날씨가 지금 막 갑자기 한파가 들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대구 엑스포는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헤어스타일까지 새로 단장을 하면서, 원래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할 때 머릿속 안쪽부터 땀이 나가지고 정말 줄줄줄 흐르다시피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조금 짧게 치면서 그 땀 흘리는 모습이 살짝은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는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의 증언들도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사전 MC였던 MC탕님도 임영웅님의 이번 대구 콘서트를 굉장히 축하했습니다. 최근에 임영웅님에게 제 노래도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했었던 바로 뷰티풀의 원곡자 크러쉬와도 함께 사진을 찍은 MC탕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마지막 주 K스포돔에서 시작된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대구 엑스포입니다. 하늘빛으로 물들일 대구에서 만나요 건행이라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 멋졌던 모습 사진까지도 함께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콘서트 서울콘도 굉장했지만 이번 대구 콘서트도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이 대구 엑스코 동관을 통으로 빌린 사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이게 또 굉장히 지금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 원의 금액을 들여서 배관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MD 부스홀에서 쉴 수 있는 의자와 화장실을 다 배치해놨다. 정말 히어로는 사랑이다. 서울 콘서트 때 아시다시피 야외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설치했는데 요번 대구 콘서트에서는 MD 굿즈를 판매하는 홀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까지 마련을 다 해놓으셨다라면서 요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SNS와 인터넷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신정훈 대표님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생각으로 항상 머릿속이 가득 차있다. 이게 참 놀랍고도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서천사님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여기 좀 노는 공간인데 여기를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넓게 쓰시라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다 통으로 통대관을 했다. 그러니 이거 현장에서 이 통대관에서 이렇게 넓은 곳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와 현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과 반응들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추워진 날씨에 실내에서 따뜻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배려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댓글들 보이십니까? 일반인들의 댓글이에요. 와, 진짜 배려심 뭐냐. 이건 미쳤다.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자식분들 대기할 때 있으라고 해놓는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어르신 팬분들한테 잘하는 거 너무 보기 좋다. 저런 게 가능하다니. 아니 진짜 뭔가 소식이 뜰 때마다 너무 섬세해서 감탄만 나온다. 와 진짜 감탄이다. 미쳤다.
날도 추워졌는데 정말 잘했다.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 공연 문화를 아예 근간부터 뒤바꾸고 있다라는 극찬 평가를 우리 아티스트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길 다 통으로 대관한 거야? 와,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저렇게 팬한테 잘하면 나 같아도 계속 응원하고 좋아할 것 같다. 잘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어르신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정말 다행이다. 정말 섬세하다. 와, 진짜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배려 너무 최고다. 짱이다. 미쳤다. 임영웅 씨 진짜 호감이다. 와, 추우니까 저렇게 빌린 건가? 대박이다. 안 그래도 우리 할머니 콘서트 보내드렸는데 걸음을 불편해 하시니까 경호원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부축하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시더라. 안 그래도 대기하기 너무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실내에서 대기한다니 이런 콘서트가 다 있네 싶더라. 진짜 임영웅 보고 아이돌들 덕질하기 싫어져서 탈석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이며 콘서트 기획자며 모든 스태프들 디테일이 정말 쩐다. 와, 진짜 배려 멋있다. 아이돌들아 좀 배워라. 배려 미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놀랍다, 임영웅.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저것도 다 대관비 비용이 들 텐데 배려가 미쳤다. 대박이다. 연예인들 좀 보고 배워라. 연예인들의 정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음에는 우리 엄마 꼭 보내줘야지. 계속하여 대중들에게 임영웅 콘서트가 한국 최고의 공연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올 2023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엄청난 공연 문화를 뒤바꾸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후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후기 글이 올라왔어요. 우선 선곡 리스트는 서울 콘서트와 거의 같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대구에서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콘서트를 가서 보실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영웅 님이 특히 굉장히 귀여운 멘트를 했다고 해요. 1cm가 더 자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뭘 해도 이쁘다, 잘한다 라고 해주시니까 이 임영웅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cm는 큰 것 같습니다. 이 멘트부터가 너무 재밌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까르르 하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리고 물 마시는 토끼 같은 모습. 제가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다가 중간에 바닥에 놓여 있었던 빨대가 꽂힌 물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또 바로 앞에서 촬영한 관객분이 계셨어요. 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개탔습니까? 손도 잡아주고 이런 것도 너무나 멋지지만 임영웅님이 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가니 이거 눈앞에서 본 영웅시대 분은 진짜 막 오늘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렇게 지금 이미 SNS에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말로써 좀 해드리자면 임영웅님이 역시나 이 손이 참 곱던 그대를 부르면서 정말 많은 곳을 쫙 훑었다고 해요. 특히나 계단석 쪽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 앞쪽도 사실 360도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무대이지만 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구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요 무대가 앞에 있고 길쭉하게 뒤쪽으로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임영웅님을 잘 볼 수 있겠지만 후반부에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기존 작년 전국 투어 콘서트 때처럼 계단석과 플로어석 쪽을 쫙 훑으면서 사랑의 진짜 노래를 엄청나게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눈도 마주치면서 노래를 했고요.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특히 이런 모습도 깨알같이 보여줬다고 해요. 노래를 부르다 말고 요즘 곰돌이 아시죠?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하트하는 것처럼 양손으로
동그란 귀를 만들어서 이 곰돌이 머리 모양 만드는 거, 곰돌이 하트까지 발사하면서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근데 더 우리를 깜짝 놀래켰던 건 바로 임영웅님이 읽어준 사연들입니다. 자, 사연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았어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임영웅님이 첫 번째로 읽어준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웅님, 현실 임시의 부인 됩니다. 현실 임시, 임영웅님이 임시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쓰신 영웅시대 분도 남편분이 임시인가 봐요. 그래서 현실 임시의 아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평생 임시를 좋아할 일이 생길까 생각했는데 임시가 또 좋아졌으니 이 미칠 노릇을 어찌할까.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분도 임시고 임영웅님도 임시니까 임시를 2번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3명의 아들 역시 임시들. 이 아들을 임영웅처럼 3명을 다 만들어 보려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다 해봤는데 왜 도대체 웅삘이 안 나는겨? 라면서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을 빵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건 기럭지, 축구, 그리고 몸매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전생에 임시하고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신랑도 임시 아들만 셋입니다. 이제 마지막 임시로 임영웅님까지. 마지막 임시는 내 인생에 더한 행복과 웃음을 주고 있답니다. 현실 임시인 신랑, 임시인 셋 아들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현실 엄마는 지금 임영웅이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질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귀엽고 재밌는 첫 번째 사연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연도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웅님, 자네라고 부르겠네. 자네를 서울에서 보려 하다가 대구에 와서 보게 되었네. 자네는 나의 라이벌이네. 갑자기 나의 여인이 나 말고 좋아하는 남정네가 생겼으니 말이야.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KO를 당해버렸네. 내가 몇십 년을 크림을 발라 발 마사지를 밤새도록 해줘도 내 여인은 불면증이 심했는데 언제부턴가 자네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고 있네. 라이벌이지만 너무 고맙고 그런 자네에게 박수 보내네. 서울의 김원균이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다고 해요. 와, 너무 멋지죠? 그래서 임영웅님도 깜짝 놀라면서 와, 이렇게 멋진 형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원균 형님? 이라고 하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그분을 찾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아내분과 같이 오셔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사연만 보낸 게 아니라 실제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아내분과 같이 하늘색 영웅시대 굿즈티를 입고 오신 겁니다. 라이벌이지만 정말 멋진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질투가 조금 나실 법도 한데 함께 아내분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와서 같이 즐겨주는 모습이라니 너무 멋진 것 같아요. 3번째 사연도 너무 웃겼습니다. 영웅님께 나와 남편은 남매같이 서로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남편이 영웅님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 딸들도 아빠가 임영웅님 분위기가 좀 난다, 닮았다 라고들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영웅시대 분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하겠죠? 라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빵 터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물이 중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영웅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남편을 못생긴 임영웅처럼 생겼다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좋다고 히히 웃고 그래요. 또 중요한 건 남편을 닮은 저도 영웅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딸들도 남편도 저도 영웅님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날 못생긴 웅녀라고 불리며 놀리곤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놀리며 지금까지 웃기는 짬뽕 가족으로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영웅을 닮은 다른 영웅과 함께 잠에서 눈을 뜨는 행복한 날이지만 사실 TV 속의 영웅님이 조금은 아니 더 많이 좋아해요. 여보 미안해. 오늘 여기 같이 오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현장이 그냥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재미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영웅님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웅님 항상 건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차차!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데요. 장가는 꼭 40세 이후에 가는 걸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이 완전 뒤집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웅님의 어머니가 40세 넘어서 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우리 임영웅님 결혼하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막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던 게 아닐까. 역시나 그분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찾아 헤맸습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님을 코앞에서 본 영웅시대 분의 또 후기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키고 있어요. 눈앞에서 생눈으로 보고 나니까 스크린 속에 나오는 임영웅님은 성이 안 찬다. 화면이 실물에 1도 못 담아낸다. 정말 이렇게 털타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후광이 비쳤다. 내 눈앞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미쳤다라는 말만 나왔다. 인정합니다. 저도 임영웅님을 축구 요번 갤러리 이벤트 때 가서 봤잖아요. 진짜 이거는 현실로 봐야 합니다.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의 마음까지도 흔들어버리는 외모니까 실제로 보신 분들 얼마나 가슴 벅차셨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요번 이 대구 콘서트 현장에 라이브를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생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제재가 있었더라. 모르겠습니다. 한간에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그 지역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요번 대구 콘서트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 외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구 콘서트 같은 경우가 이 컨벤션 센터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아마 생방송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튜버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사건, 주최사건, 아니면 CJ ENM이건 뭐가 됐던지 간에 콘서트 현장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 이 임영웅님의 축구, 게릴라 축구 다 기억하시죠? 제가 라이브를 또 뛰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현장에서 라이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라이브를 한창 하고 있던 나중에 들렸어서 저는 그 순간 바로 라이브를 끄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소속사가 됐건 주최사가 됐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원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사실상 유튜버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워낙 이제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유튜버들도 좀 큰 힘을 보탰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언론사만큼의 힘이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어찌됐건 유튜버들은 개인이잖아요.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자분들도 유튜브 채널만큼은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 개인 채널이잖아요.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철저하게 이 주최사나 소속사의 뜻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게 또 스텝이나 주최사가 아니라 그 대전 엑스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야시당초 엑스포 내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딱히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최근 연예계에서 이 약물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이 독도 문제가 이 약물 논란 때문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BTS와 임영웅님과 영탁님의 파워가 K-POP 문화가 이 독도 문제를 다시 한번 살려냈다. 그래서 영탁님과 임영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함께 탁 걸려져 있죠. 지난 10월 25일입니다. 독도의 날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삭감되고 행사도 취소되면서 이거 독도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독도가 얼마나 전략의 요충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엄연한 우리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등한시하다 보니 독도를 수호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독도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부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Do or Die를 활용해서 너무나 멋진 이 챌린지 영상이 뻗쳐나가면서 독도를 수호하는 댄스 챌린지 영상으로 임영웅님의 노래가 또 한몫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독도 문제에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강력하다 보니 이런 기사도 하나 올라왔어요. 빠르게 훑고 넘어갈게요. 자, 이준석 토크쇼.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임영웅 콘서트 날 바로 옆에서 이준석 씨의 토크쇼가 열렸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라고 해요. 공교롭게도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열리는 옆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구 엑스코에서 토크 콘서트를 똑같이 연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일부러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장소를 선택해서 자기에게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치계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을까요? 임영웅님 응원하느라 보내는 시간도 부족하실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영웅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임영웅님 팬분들의 이 영웅시대 컬러가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지지자 색깔 컬러가 또 약간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뭐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어찌됐건 영웅시대 분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 정당의 색깔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팬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도 이런 이야기를 엮지 않는데 왜 이런 걸 엮어서 온라인에 퍼뜨리고 기사화하는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좀 팬투표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소식 하는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현장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 제가 대구 콘서트 내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좀 예로 들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우선 대구 콘서트 1일차에 발행된 이 영수증들을 한번 보세요. 임영웅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계절이 바뀌어도 우린 늘 한결같이 함께야 라면서 임영웅님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영시분들,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죠. 더불어서 이번 대구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 중인 임영웅님의 엽서라고 합니다. 아마 저번 서울 콘서트 때의 모습과 이렇게 티저 영상을 찍던 현장 포토를 이렇게 엽서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 사실 이 콘서트장에 방문하시는 분들보다 방문하지 못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더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현장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죠? 바로 현장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굿즈를 구매하고 콘서트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 엽서도 불티나게 팔려버렸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대구 콘서트 전용 방석이 공개됐는데, 이 방석이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첫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때 제가 받았던 하늘색 방석도 참 멋졌는데, 그때는 좀 시원하면서도 푹신했다면 이제는 가을 겨울 시즌에 열린 요번 임영웅님의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다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해 보이지 않으세요? 동그란 모양이고 위에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어서 이거 들고 집으로 잘 귀가하는 그 모습, 제가 서울 콘서트 때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석에 손잡이를 달아서 집에 잘 들고 가실 수 있게. 예전에는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가시는 분들, 가방에 막 쑤셔 넣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 많았는데 이 예쁜 거를 그냥 손에 탁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참 임영웅님과 이 소속사의 배려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임영웅님 전시장 대관 대박이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통으로 지금 대관을 했잖아요. 대구 엑스코 동관을 통으로 대관을 했는데 이게 면적이 4,937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상상도 하지 않는데, 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이 대관일, 임영웅님의 콘서트 기간의 대관일로만 따져봤는데 11월 24일에서 11월 26일 날짜로 해서 만약 이 대관한 비용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3,449만 8천원입니다. 와, 대관비가 미쳤죠?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금액으로 정말 넓은 데를 통대관한 겁니다. 사실 위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뭐 공식 MD 있고 이런 쪽은 사실 대관 안 했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왜냐면 예전이었다면 야외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날씨도 춥고 할 수 있다면 통대관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다 대관을 해버려가지고 홀 4번, 5번, 6번 3개를 대관해서 하나는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쪽에는 공식 MD와 행사장으로, 그리고 이쪽은 콘서트 현장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겁니다. 3,400만 원이라니. 와, 그럼 하루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죠.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임영웅님과 소속사에서 지불하면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렇게 콘서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요번 대구 콘서트 댄스가 아예 싹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댄스 타임이 바뀌었냐. 자, 돌출 무대까지 뛰어나오며 보여준 임영웅님의 댄스는요, 바로 테크토닉 댄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도대체 어떤 댄스를 보였길래 테크토닉 댄스라는 이름을 붙였냐. 자, 원래는 임영웅님이 Do or Die, 무지개 등등등 많은 댄스곡을 하면서 안 그래도 물이 오른 이 댄스 파워가 그야말로 더 눈이 부셨던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댄스 수준이 아니라 난리가 난 댄스 수준이었다라는 말이 지금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댄스인데요. 약 2000년도 초반, 2008년도 때 이렇게 테크토닉 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팔을 쭉쭉 뻗고 이렇게 얼굴 주변으로 팔을 돌리면서 추는 댄스. 요 사진만 봐도 어떤 댄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팔을 흔들면서 안으로 감으면서 동글동글하게 팔을 동그랗게 돌리면서 추는 춤. 쉽게 말해서 얼굴 앞으로 팔을 동그랗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팔을 쭉쭉 뻗는 그야말로 복고 댄스 느낌이거든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테크토닉 음악부터 테크토닉 댄스까지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예전 댄스인데, 야, 요걸 또 임영웅님이 가지고 와서 요번 대구 콘서트 첫날 엄청나게 선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댄스 무대나 기존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하고는
그 느낌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새롭게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댄스 타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임영웅님의 대구 동성로 기습 등장 모습인데, 사실 요때 이미 스포일러가 됐죠. 임영웅님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앞머리도 짧아졌고 뒷머리도 짧아졌죠. 사실 기존 임영웅님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좀 많이 길었잖아요. 이번 서울 콘서트 때 전체 전국 투어 콘서트 포스터를 보면 굉장히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짧아졌을까요? 우리 눈치 빠르고 현명하신 수호천사님들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 왜 요번 대구 콘서트 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짧아졌을까? 뭐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댄스 무대 때문이다. 자, 기존 임영웅님의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 때는 댄스 무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임영웅님의 요번 댄스가 좀 화려하고 좀 파워풀해야 말이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댄스할 때 머리가 길면 이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방해가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눈도 찌르고요. 얼굴 시야도 많이 가리고, 특히 임영웅님이 이번 360도 무대를 서울 콘서트에서 하긴 했지만 이번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것도 규모가 무대 자체는 사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서울 콘서트 때 했었던 무대 그대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동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시야가 가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엔 아마 그것과 또 이때까지 머리가 길었던 게 좀 컨트롤이 안 된다고 임영웅님이 계속 말을 했는데, 아마 이래저래 여러 이유 때문에 드디어 머리를 예전 우리 아티스트 스타일로 깔끔하게 단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현장에서 보신 분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더 어려진 것 같다. 깔끔해졌다. 긴 머리도 너무 멋졌는데 짧은 머리는 역시 아티스트의 너무나 잘생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댄스가 한층 더 파워풀해졌다라고 하니 머리 자르기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머리를 자른 거나 안 자른 거나 우리 아티스트의 경우 의미가 크게 없을 만큼 비주얼이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구 콘서트만이 아니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도 뜨겁게 쏟아지고 있습니다.